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파악했습니다. 이들 북한군 중에서는 생포 전에 자폭과 자결을 강요받은 메모도 발견됐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히기 전 자폭하려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생포 이전에 자폭이나 자결할 것.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메모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 배치된 북한 군인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노동당 입당이나 사면을 기대하는 메모도 우크라군에 입수됐습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와 실시간 공조를 통해 파병 북한군의 작전 동향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사상자는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 배경으로는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사격이나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과 같이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러시아의 북한군 활용 방식을 꼽았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군 본인의 입장과 관련국과의 협상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당국이 올 상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를.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확장 억제 제공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 통일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조약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전 중 붙잡힌 포로들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석방 또는 본국으로 송환돼야 합니다. 정부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거론하면서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명절 차례상 비용이 40만 원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물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두고 치솟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설 대책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담스럽게 담긴 색색의 나물과 전, 그리고 각종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상차림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평균 30만 원이 넘고 대형마트는 무려 4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6.7%, 대형마트는 7.2% 비싼 수준입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뛰면서 가뜩이나 고공행진한 지난해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차림 부담이 훨씬 커진 겁니다. 설을 앞두고 각종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지 유통인과 김치 가공업체들이 확보해 놓은 물량들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급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이 10,000톤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톤 중에서 매일 가락시장에 200톤 정도씩을 정부에서 직접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재배 물량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 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무 할당 관세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설 대책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사 16곳도 마트와 편의점에서 50%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지희입니다.
정부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올해 설 연휴에는 6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에 휴가를 쓰면 이어지는 주말까지 총 9일 휴무도 가능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내일 이사회를 열고 파행을 빚고 있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중분해된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할 걸로 보이는데 대한체육회장 선거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비공개 이사회에서 백지화된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을 논의합니다. 법원이 허정무 후보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8일에서 23일로 미뤄졌던 선거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며 완전히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선거운영위 재구성과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는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협회는 중앙선관위에 위탁 실시 가능성을 문의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정무 신문선 후보는 정몽규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허 후보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요구한 정 후보의 중징계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선거일을 징계 시한인 2월 2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정관에 징계가 없어도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한 행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돼 있다며 정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 정 회장은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가 파행됐을 땐 다른 후보들이 선거를 지연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수요일까지 강풍이 예보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방 인력은 돌풍이 오기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LA와 인접한 벤투라 카운티에 오는 15일까지 가장 강력한 화재 경보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마른 숲을 등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기상 조건에 최대 시속 113km에 달하는 돌풍이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주변 9개 주, 멕시코에서 온 소방 인력 10,000명 이상이 강풍이 들이닥치기 전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2시 기준 서북부의 케네스 산불은 완전히 진화됐지만 다른 3건의 산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인 팰리세이드 산불은 11%,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27%가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2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도 16명으로 늘었습니다. Yesterday we started a search and rescue operation out in the Eaton area. And unfortunately, during that search, we did locate 3 deceased. As these searches continue, I unfortunately anticipate that those numbers will increase. 건물도 10,000채 넘게 불에 탔는데 경제적 손실이 22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9명이 약탈 혐의로 체포되는 등 주민들이 대피한 틈을 타 빈집이나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산불의 피해가 커졌다고 저격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화재 진압을 위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라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산불 현장에 직접 와보라고 응수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대형 산불이 새해맞이 폭죽놀이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과 위성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이번 산불이 시작된 지점과 새해 첫날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지점이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산불 발생 20분 뒤 연기가 난 지점과 지난 1일 새해맞이 폭죽놀이 후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흔적의 위치가 상당 부분 교차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지만 불씨가 남아있다가 재점화한 뒤 돌풍을 만나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중국 배우가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납치됐다가 사흘 만에 구조된 데 이어 중국의 남자 모델 역시 이 일대에서 실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병행 표적인데 높은 급여를 주겠다고 속여 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 여행객들의 태국 여행이 줄 취소되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영화 고주일척입니다. 지인의 속은 주인공이 불법 인터넷 도박업체에 감금돼 일하다가 막판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사흘 만에 구출된 중국 배우 왕싱의 살해와도 흡사합니다. 중국의 20대 남자 모델 양쩌찌 역시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真怕了，我怕再也找不到我的儿子，能帮我早日找到孩子。 이들이 실종된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접경 산악지대는 온라인 사기와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마약 범죄의 소굴로 악명이 높습니다. 재작년 한국인 19명도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중국과 대만, 홍콩, 베트남인 상당수도 붙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왕싱이 발견되던 날 다른 미얀마 실종자 174명의 가족들도 자신들의 남동생과 아들, 남편,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장기 매매 조직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几个月业绩完不成的话，到最后有可能就是把你会卖到黑市上，给人家当血奴，挖取你有用的人体器官。如果有人需要的话，他们会以高价把你的眼角膜、肝脏、心脏、肾脏挨个给你。 중국 공안은 지난해 11월까지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통신 사기범 5만 명을 붙잡았지만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인들의 태국 관광이 줄 취소되고 배우와 가수들의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인신매매를 통한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